친명계 의원들은요, 줄줄이 이재명 대표의 단식 현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투쟁의 분위기는 좀 온데간데 없어 보입니다. 웃음과 농담이 오갔습니다. 미리 좀 많이 드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리 먹거나 안 먹거나 결국 똑같지요. 네, 시켜서 하는 거예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안 하려고. 문정보고 이렇게 딱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문정복이 안 나와요, 여기에? 제가 대표님 거 한 2끼 정도를 제가 굽는 걸로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치열해요, 경쟁이. 아, 치열해? 순번 서야 돼? 네, 줄 서야 돼요. 우리 대표님의 한계는 고생한 것 치고는 지나치게 피부가 깨끗하고 손이 예쁘고 억울해. 파이팅! 짜장면 냄새를 풍기면서 오겠습니다. 감입차. 감차요? 네, 감입차가. 그냥 주면 먹을 수는 없지. 아래에서 주세요. 네. 양이원양이 주신 건데 반식을 하면 중재를 먹어야 된다. 네네, 처음 중에 먹어야죠. 저는 이 세상에서 단식하게 만드는 사람이 제일 싫어요. 지난번에 하셨다고. 저는 한 끼도 못 굶는 사람이어가지고 건강 먹기하는 날만 아침을 굶는 1년 30끼를 네. 피부가 깨끗하고 손이 예쁘다. 짜장면 냄새를 풍기면서 오겠다. 순번이 치열하다. 이현정 의원님. 네. 뭐 동료 의원들이 격려 차원에서 이렇게 농담 같은 거 던질 수는 있는데 첫날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생중계를 당의 공식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하고 있었고요. 어떻습니까? 진정성이 좀 보이셨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마 뭐 다들 보시는 분들 다 똑같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제1야당 대표가 지금 결기를 가지고 곡기를 끊고 단식을 한다는 거는 정말 예전에 YSDJ 뭐만 하더라도 정말 죽음을 건 단식을 했거든요. 과연 그때 저런 모습이 있었을까? 제가 예전에 정당 출입할 때 그때도 이렇게 단식하는 거 보면 뭐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고요. 당 대표가 저렇게 하면. 그리고 또 같이 막 결기에 함께 분노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 표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공감이잖아요. 같은 정당에 있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당대표가 했을 때 이 왜 했는지에 대한 공감대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몸 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손이 예뻐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 저는 짜장면 냄새 풍기게 이야기를 하면 저 듣는 분 입장에서 보면 단식하는 분은 황당할 겁니다 아마. 지금 본인은 정말 이 곡기를 끊는다는 게 보통 결단이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주변에서는 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문제가 다 옆에 있는 분들이 이게 진짜 이재명 대표가 정말 무슨 결단을 가지고 결기를 한 게 아니라 이게 뭔가 좀 의심스러운데 라고 이제 하니까 저런 이야기가 그냥 술술술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지금 왜 50명이 안 왔냐? 바로 그런 이유일 겁니다. 본인들 저녁 먹으러 가야 되죠. 바쁘니까. 그러니까 안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대표가 지금 단식을 하는데 내 저녁이 급하고 내 일이 급한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이거는 당이 아니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만큼 당대표가 정말 자신의 어떤 결단과 이런 것들을 의원들 간에 소통했는 것인지 그게 서로 소통하는 것인지 이게 없기 때문에 지금 단식을 하는데 50명도 안 오고 저 단식하는데 옆에 가서 그냥 저렇게 웃고 뭐 떠들고 하는 아주 즐거운 모습이라는 게 이게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일부 뭐 강성 지지자들과 함께 또 일부 친명계 의원들은 동조해서 같이 좀 곡기를 끊어보겠다. 그러니까 단식을 하겠다. 이렇게 동조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SNS 글에 이어서 이 지역위원회별로 뭔가 동원령을 내렸다. 이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오늘 저녁에 민주주의를 지킬 촛불을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촛불 집회에 나와달라 이렇게 동원령을 내린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부위원장님? 이게 뭐 이 계기를 통해서 결집하자, 나를 따라라 뭐 이런 걸로 읽힐 수도 있거든요. 사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그동안의 말씀을 두고 이제 국민을 향한 선전포고가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어떤 대국민 투쟁이 일어나지 않겠냐라는 말도 이제 이재명 대표가 했던 적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촛불 문화제를 하는데 그래서 많은 참석을 부탁한다는 이런 이제 뭐 사실상 동원령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이 부분과 지금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좀 연결짓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별개로 봐야 될 것 같은 것이 이재명 대표가
어제 단식을 선언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이 촛불 문화제에 많은 참석 부탁한다는 SNS는 올렸을 것 같거든요. 사실 그렇다고 한다면 뭐 야당 대표가 지금 단식을 하고 있는 것과 그리고 이 문화제에 많은 참석을 부탁한다, 이 뭐 동원하는 거 아니냐, 뭐 이것과는 서로 별개로 봐야 될 것 같고, 결국은 지금 대표가 단식을 하는 것과는 별도로 지금 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집회를 가고 뭐 함께 뜻을 모아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네. 뭐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주말마다 집회 동원령을 내렸는데 민주당 관계자가 얘기한 거예요. 근거를 모르겠다. 총선 공천을 앞두고 충성 경쟁시키는 거냐? 혹시 안 나가면 나 공천 못 받는 거 아니냐? 불안한 사람들 다 결집시키고 줄 세우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동아일보를 통해서 민주당 관계자 발로 나왔기 때문에 이 논란, 동원령 논란 저희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하나 이 여론조사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지지율이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27%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제가 봤을 때 27%도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앞으로 더 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당대표가 일주일에 2번, 3번씩 재판에 불려나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백현동 쌍방울 뭐 여기에 대해서 구속이 될지 안 될지는 이제 그 국회에 있겠지만, 그런데 만약에 백현동 쌍방울 이 부분도 결국은 기소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일주일에 닷새 내내 재판에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그런 정당을 어떻게 일반 국민들이 과연 몇 명이나 지지할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난 1년 동안에 이재명 대표가 과연 그 제1당의 당대표로서 한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본인은 물론이고 민주당 자체에서도 심각하게 자성하고 반성하고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야지 이제 국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성화라는 메시지다. 27%는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또 대표가 지금 결기를 보이고 있으니까 뭐 여론조사라는 건 어떻게 될지 모르죠. 반등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저희가 이거는 또 참고 자료로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00일간 열리는 정기국회는요, 말씀해 주신 대로 통상 야당의 시간으로 불립니다. 국정감사 그리고 예산안 심사 같이 정부 여당을 상대로 주도권을 쥘 기회인데, 이 대표의 단식 투쟁으로 기회를 놓치게 됐다, 전략 미스다라는 뒷말이 당내에서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도 이재명 대표가 풀어야 할 숙제일 겁니다.